자, 오늘은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어트리뷰트도 블럭의 일종입니다. 우리 어저께 여기까지 가긴 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확인해 보죠. 어트리뷰트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블록의 속성을 정의하는 명령어입니다. 블록 속성 정의 명령어가 어트리뷰트입니다. 단축키는 ATT. 자, 표를 하나 그려볼까 합니다. X라인 0도 90도 간격은 8mm입니다. 그 다음 20mm 30mm.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표를 이렇게 하나 그려 보실까요? 한 칸 간격은 8mm, 20mm, 30mm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글씨를 쓸 건데요. 여기는 제목줄, 여기는 속성을, 어트리뷰트, 속성을 넣을 겁니다. 텍스트, 그 다음 중간중간 날짜, 도명, 도면의 이름을 말합니다. 도번, 도면의 번호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여기는 이제 속성을 넣을 건데, 속성은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싱글라인 텍스트예요. 어트리뷰트는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왼쪽 정렬이에요. 여기는 왼쪽 중간 정렬입니다. 그래서 2mm 옵셋하고 4mm 옵셋합니다. 이렇게요. 자, 트림으로 끊어주시고 이렇게요. 그러면 요 점이 중간중간 정렬이 되는, 아니, 중간 왼쪽 정렬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텍스트를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어트리뷰트를 실행합니다. 어트리뷰트 대화상자 뜨네요. 이 중에 왼쪽에 있는 칸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왼쪽은 무시. 왼쪽에 있는 것까지 하면 한 사나흘은 꼬박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만 봅니다. 먼저 태그가 있고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태그는 도면에 들어가는 글자고, 프롬프트는 나중에 이제 명령창이 뜰 겁니다. 그 명령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명령창에다가는 도번이라고 나와야 되고요. 태그는 DWG 넘버라고 했습니다. 기본값은 없고요. 그 다음 미들 레프트죠. 왼쪽, 중간 왼쪽. 글자 크기 2.5mm. 오케이. 그리고 클릭. 그럼 어떻게 되나요? DWG 넘버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어트리뷰트. 자, 이번엔 아이고, 잘못 넣었네. 자, 도명. 프롬프트에는 도명으로 나와야 되고, 여긴 DWG 네임. 이거 아니지. 이거죠. 미들 레프트. 오케이. 자, 위치가 바뀌었죠. 인서션 포인트. 이렇게 생긴 거죠. 도번, 도명, 여긴 날짜네요. 자, 어트리뷰트 데이트, DWG 데이트, 그 다음 날짜.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 왼쪽 정렬.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3개의
속성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어트리뷰트라는 명령을 이제 그룹이라는 명령을 실행할 겁니다. 아니, 그룹이란다. 아침에 약을 먹어놨더니. 자, 블록이요. 블록. 표제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픽포인트로 기준점 지정해주고 객체 선택하고 그리고 그냥 딜리트. 자, 오케이.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블록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명령어를 실행하면 표제란 있네요. 그죠? 들어오는데 여기 m텍스트로 들어온 건 그냥 들어와요. 근데 여기 어트리뷰트로 지정한 내용은 안 들어오죠? 일단 위치 지정하고 각도 지정하고 대화 상자 뜨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이름 보이시나요? 아까 프롬프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오늘 날짜예요. 그 다음 도명. 유치원. 자, 도번 A 빼기 001 그리고 OK. 그랬더니 여기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내가 지정한 내용으로 들어오죠. 이게 어트리뷰트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옆에다가 제가 붙였습니다. 날짜, 도명, 도번. 자, B- 002. 자, OK. 속성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어트리뷰트입니다. 속성을 내가 블록으로 불러올 때 속성을 지정해 놓고 바꿔서 쓰는 겁니다. 주로 표제란을 많이 사용해요. 표제란이요. 도면 표제란. 자,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는 바로 여기 attribute edit라는 명령어입니다. att edit요. 자, att edit 그리고 클릭. 그럼 여기 내용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즐거운 초등학교. 그러면 글자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A-0002. 그럼 글자 수정되죠? 자, 글자 수정 한번 해보시죠. 자, 방법 하나 더요. 더블 클릭합니다. 요거 글자 수정할 때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요. 선택을 합니다. 그럼 내용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2023 04 25. 자, 어플리 OK. 여기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텍스트 옵션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도 글자의 크기 바꿀 수 있습니다. 3mm. 자, 미들 레프트고 뭐 장평 조절할 수 있고 속성도 나옵니다. 레이어 바꿀 수 있습니다. 레이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글자가 좀 크네요. 2mm. 글자 바뀐 거 보이시죠? 네, 빨간색 쓰는 거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색상 바꾸겠습니다. 중심선 레이어 대신에 여기서 컬러를 노란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 디스크립션 있고 프로젝트 이름 있고 승인자, 설계자, 검토자, 축처, 날짜, 설계, 도명, 시트 번호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와 있죠. 그죠? 여기다가 미리 텍스트를, 그러니까 도면 속성을 미리 넣어 놓는 거죠. 보시면 도면마다 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도면마다 다 표제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일이 도면 표제란에다 쓰려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도면 표제란을 이렇게 속성으로 만들어서 블록을 지정해 버리면 그냥 편하게 여기다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안 썼어요. 그러면 여기다 드로잉 네임 쓰고, 여기도 드로잉 네임 쓰고, 여기도 드로잉 네임 쓰고,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도면이 대략 한 25장 정도 되거든요. 그럼 25장 써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실까요? 제가 도면 하나 보여드리죠. 자,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명령을 실행했고요. 자, 바로 이 부분 여기 눌러보시면, 아이고 이거 아니고, 자,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요. 오픈. 지금 인서션 포인트 물어봐요. 0,0 엔터. 도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도면을 뭐로 가져왔냐면 블록으로 가져온 겁니다. 도면을 블록으로 불러드릴 때 인서트 명령어로 가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건 꼭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적어두진 않았는데 명령어 중에 X레퍼런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외부 참조 도면입니다. 한 칸 띄우게 써야 돼요. 외부 참조 도면이요. X레퍼런스로 불러올 겁니다. 자, 다시 보시죠. X레퍼런스 대화 상자가 떠요. 이 부분 보이시죠? attach dwg라는 걸로 도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에 요 도면이죠. 같은 도면을 제가 불러봤습니다. 똑같아요. 자, 오케이. 0,0 자, 똑같이 도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얘는 인서트로 들어왔고 얘는 X레퍼런스로 불러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불러와 보시죠. 인서트, 그 다음 도면 하나 뉴해서 X레퍼런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제가 원본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얘가 원본 파일이죠. 이게 원본 파일입니다. 여기는 인서트 파일이고 얘는 X레퍼런스 파일입니다. 자, 원본 파일이에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수정을 조금 해봤습니다. 도면 수정을 하고 저장했습니다. 인서트는 불러오는 순간 데이터 불러오고 원본하고 떨어져요. 그런데 X레퍼런스는 이렇게 에러 메시지 뜹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 떠요. X레퍼런스 파일이 모디파이, 즉 수정되었습니다. 리로드, 다시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compare the ch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are가 비교하다란 뜻이에요. 수정한 거 비교하기예요. 근데 이거 끄세요. 이거 끄셔야 됩니다. 이거 비교 눌렀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자, 끄시고 그 다음에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이 끌려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지웠어요. 다시 저장. 에러 메시지 뜨죠. 수정됐답니다. 요 compare the change는 안 씁니다. 클릭.
그러면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엑스레퍼런스의 특징입니다. 외부 참조 도면이요. 참조 도면이요. 외부에 이 도면을 참조하는 명령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계속 해당 도면을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참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면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나도 수정해야 돼요. 그 도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나도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엑스레퍼런스의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걸 언제 쓰냐면 도면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도면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원래 이제 건축할 때 이제 집안 그 검사하잖아요. 그 땅 파가지고. 근데 그때 문제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막상 땅을 파보니까 한쪽 구퉁이에 안반이 나온 거예요. 이제 별 생각 없이 그거 안반을 쾅 쳤는데 그 건물 있는 골목길에 한 열대집에서 사람들이 다 뛰쳐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안반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끄트머리에 이렇게 걸쳐졌고 여기에 이렇게 집들이 다 안반 위에 지어진 거예요. 여길 땅 쳐버렸더니 집 무너진다고 그러고 여기 사람들이 다 쫓아나온 거예요. 결국은 여기를 그 새로 나온 공법 레이저 공법으로 이걸 다 잘라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도면이 수정돼야 되잖아요. 원래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것들을 옮겨서 다르게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일단 도면은 내요. 근데 현장에서 계속 도면이 바뀌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시공이 끝남과 동시에 도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도면이 계속 바뀌니까 현장에서 도면을 새로 그리는 거죠. 그럼 이제 도면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런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요. 아파트 설계를 하는데 1동에 뭐 30평 하나, 24평 하나, 2동에 30평 하나, 뭐 28평 하나, 여기 28평 하나, 24평 하나 이렇게 놨단 말이죠. 그러면 30평짜리 2개, 24평짜리 2개, 28평짜리 2개, 그러면 총 6개를 그려야 되네요. 그죠? 3동까지니까 총 6장의 평면도가 필요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기 30평하고 여기 30평이 똑같으면 엑스레퍼런스 쓰면 돼요. 여기 30평짜리 도면, 28평짜리 도면, 24평짜리 도면, 여기에 외부 참조, 이런 식으로. 네? 자, 이해되시나요? 그랬다가 인테리어 도면 같은 경우는 뭐 완성되기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거 좀 바꿔봐.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마음에 안 들어, 레이아웃 좀 바꿔봐. 그러면 이거 불러다가 다시 바꿀까요? 아니면 얘만 바꿀까요? 원본만 바꾸면 두 개가 같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도면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수정 작업이 들어갈 때 엑스레퍼런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원본을 바꾸면 이렇게 복사본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원본이 바뀌면 여기 이렇게 엑스레퍼런스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손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령어가 엑스레퍼런스 파일이고, 표제란에도 잘 들어가요. 표제란도 잘 사용하고 이렇게 평면도에서도 잘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엑스레퍼런스 인서트 다 불러온 다음 원본도 불러오고 원본을 계속 저장해 보세요. 그러면 엑스레퍼런스 파일 바뀌지만 인서트 파일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치수 기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어넌테이트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치수 기입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할 겁니다. 한 3일 정도는 해야 돼요. 치수 기입을. 자, 보시죠. 제가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렉탱글 골뱅이 20,20 20에 20짜리 그렸습니다. 복사를 할 겁니다. 대각선으로요. 다시 복사할 겁니다. 원점 클릭하고 어레이 2개 더. 그러면 아이고 3개 해야 되겠네요. 카피 어레이 3개. 자, 그 다음 얘 지우고 다시 카피 어레이 5개. 그 다음 여기 지우고. 자, 요렇게 만들어 보시죠.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 바로 요 부분, 여기가 기본적인 치수 명령어들입니다. 선 관련해서, 원 관련해서, 그 다음 기타. 자, 라이너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라이너를 클릭하시고 점 2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점, 그 다음 두 번째 점, 그 다음 치수선의 위치. 이렇게 클릭해주면 금방 그려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라이너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 치수선의 위치 지정하고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찍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엔터 누릅니다. 그리고 클릭.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엔터, 그 다음 클릭.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세요. 라이너 시작점, 끝점. 그러면 옵션이 총 6개가 나옵니다. 이 중에 m텍스트, 텍스트, 앵글은 문자에 관련된 거고,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트는 치수 보조선과 관련된 명령어들입니다. 다시요. m텍스트, 텍스트, 앵글은 치수 문자에 관련된 겁니다. 치수 문자에 대해서.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티드는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m텍스트요. 그러면 여기에 이와 같이 뭐지? 문자가 여러 줄로 써진 거 보이시나요? 원래는 한 줄 써져야 되는데 m텍스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문자가 여러 줄이 써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엔 텍스트네요.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터. 그러면 한 줄로 들어갑니다. 여러 줄, 한 줄.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에디트라는 명령을 이용하거나 에디트 그러면 얼마든지 수정이 돼요. 얼마든지 글자는 수정이 됩니다. 자, 문자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다만 원래 여기가 길이였잖아요. 길이로 만들고자 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원래 길이로 바뀝니다. 기호 2개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자, 보세요. 선택 지우고 열고 닫고. 길이로 바꾸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요. 열고 닫고. 길이잖아요. 원래 길이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저렇게 문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딥라이너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선이 두 개 끌려오잖아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치수 보조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클릭하면 얘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여기 두 번째로 클릭했으니까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첫 번째로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여기 두 번째로 클릭하면 여기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첫 번째 치수선, 여기가 두 번째 치수선,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면 똑같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여기가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치수 문자라고 하고 얘는 화살표라고 합니다. 여기 앵글은 이 치수 문자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앵글 45도. 문자가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텍스트, m텍스트 앵글은 이렇게 치수 문자에 관련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네. 이쪽도 똑같이 라인을 그리고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죠. 수평과 수직을 이렇게 마우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라이너입니다. 여기 로테이티드가 있네요. 로테이티드는 치수선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회전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45도. 그럼 45도로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평 길이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선을 좀 더 길게 넣어보죠. 이렇게요. 이런 건 각도를 몰라요. 그죠? 이런 거는 각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딥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로테이티드. 근데 여기다 각도를 넣어야 되는데 각도를 몰라요. 근데 우리 로테이트 명령할 때 점 2개 찍어서 로테이트 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 점 2개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치수 끌려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얼라인입니다. 눌러보시면 얼라인이라고 있죠? 이 얼라인이라는 건 정렬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클릭된 두 점의 위치에 따라서 수평으로 나오기도 하고 수직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틀어지면 아까 봤던 로테이티드도 나옵니다. 사실은 얼라인은 이렇게 정렬 치수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꾸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옵셋 100mm. 필렛. 자, 요렇게 4개의 선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100mm냐면 여기 반지름이 100m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선에서 반지름 100, 400, 280입니다. 옵셋 400, 280. 자, 선을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근데 요걸 어떻게 그리냐면 X라인 여기가 각도가 30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 선의 각도가 30도예요. 그래서 근데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꼭지점이 여기요. 그래서 앵글 30도 이렇게 잡아주고 100mm 옵셋, 120mm 옵셋.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빨리 그려보시죠. 치수 기입을 할 건데요.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얼라인으로 하면 이게 안 맞아요. 치수 기입이 안 맞습니다. 얼라인으로 하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치수 기입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얼라인 여기 클릭하고 퍼펜디큘라 수직점이죠. 자, 그러면 치수 나온 거 보이시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중복선이 발생했다는 사실인 거죠. 자, 다시 봅니다. 라이너 클릭하고 로테이티드. 지금 몇 도 회전됐나요? 30도 회전됐죠? 30도. 다시 한번 볼까요? 두 점 클릭하고 로테이티드 30도. 그럼 치수 기입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앵귤러입니다. 각도예요. 각도. 선 2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 2개 클릭하시면 각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선 2개 클릭했습니다. 근데 마우스를 옮기니까 방향이 바뀌네요. 2개 클릭했습니다.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앵귤러 여기서 클릭하는 게 아니고 엔터를 칩니다. 원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각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방향을 틀어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각도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여기가 원점이 되겠죠. 앵귤러 엔터. 원점,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 이번에는 아크입니다. 아크를 제가 적당히 이렇게 그려봤어요. 앵귤러 아크 클릭하면 아크의 각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아크 앵귤러. 그러면 이렇게 아크도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엔 아크 랭슨입니다. 이렇게요. 각도가 아니고 현의 길이요. 현의 길이. 현의 길이입니다. 아니, 호의 길이.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는 얼라인입니다. 이렇게 끄집어내면 이건 현의 길이. 현이죠. 일직선상으로 가는 거. 둘레로 갑니다. 호의 길이. 자, 한번 해보시죠. 현의 길이도 그려보시고 호의 길이도 그려보시고.
자, 반지름 30mm짜리 서클을 제가 이렇게 몇 개 그렸습니다. 반지름이네요. 반지름. 자, 반지름. 그 다음 다이아메터 지름이네요. 자, 반지름 치수, 지름 치수 한번 해보시죠. 조그는 치수선을 당기는 겁니다. 홀을 그리시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홀을 그려주세요. 거의 직선처럼 홀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하나 그려보시죠. 이렇게 반지름이 큰 치수는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심선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도면을 못 써요. 표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조그예요. 조그가 당기다란 뜻입니다. 선택하고 중심선의 위치를 내가 재지정합니다. 중심선의 위치를 여기다 놓겠습니다. 재지정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문자의 위치, 그 다음에 이 번개 표시 있죠? 이 번개 표시의 위치. 이렇게요. 이렇게 번개 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중심선이 저기 멀리 있는데 설계자가 표시를 못하겠으니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표시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도면 그릴 때 아마 했을 겁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쭉 있죠. 두 개나 있죠. 또 여기도 있죠. 그죠? 얘네들이 중심선이 있으면 중심선의 위치가 너무 많으면 도면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그들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선을 3개를 그릴 겁니다. 라인, 중심선을 하나 긋고요. 옵셋 10mm.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반지름 10mm. 랭스는 델타 10mm.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뭔지 이해되시나요? 원기둥이에요. 원기둥. 버스 손잡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지하철이나 기차의 손잡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길죠. 근데 얘를 비례로 줄여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선으로 나온단 말이죠.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설계자가 임의로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이렇게요. 시작 끝 접선 방향, 시작 끝 접선 방향. 그 다음에 미러, 대칭이죠. 그 다음 카피, 다시 한번 카피. 지우고요. 트림하고 이렇게 숫자 9를 만드는 겁니다. 숫자 9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봉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도면에다 표시 안 돼요. 이게 줄이면 원이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설계자가 중간을 싹둑 자르고 이어 붙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 방금 설명한 대로 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봉에 해당되는 거고, 너무 길 경우 이렇게 설계자가 임의로 잘라서 쓸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중간에 잘라 먹은 것들은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일단 먼저 치수 기입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내용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내용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여기다가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게 어딨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마우스가 치수선 위에 있으니까 5스냅 잡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5스냅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단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뺍니다. 마우스를 빼서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위치에 마우스 갖다 댄 다음 클릭.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5스냅이 걸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이 표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5스냅 걸리지 않도록 마우스를 빼고 그 다음에 위치를 찾아서 클릭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선택하고 5스냅 걸리지 않도록 뺀 다음 클릭. 그러면 조그 표시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